예,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결정 모형인데, 결정 모형에 그 개인 모형이 있고 이제 집단 모형이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뭐냐면, 정책 결정론은 합리 모형과 나머지 싸움이에요. 원래 미국은 정치였잖아. 그러다 누가 들어와? 분석이 들어와요. 그럼 분석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지금 분석으로 뭐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까지 갈 건데? 처음에는 그냥 대안이었어요. 이게 관리 과학이야. 그러다가 전체 시각에서 효율성 키워이드 안 키워이드, 요게 이제 뭐가 돼? 비시 분석 같은 체제 분석이 돼요. 그러다 70년대가 뭐가 나온다? 가치까지 고려한 정책 분석이 들어와요. 이렇게 추가되거든요. 자, 어쨌든 가장 기본 모형이 뭐다? 합리 모형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이 합리 모형과 비교하시면 돼요. 대체 합리 모형 좀 알아야 돼. 자, 개인 모형은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인간에 대한 가정이야.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 완벽한가? 제한되어 있는가? 이 제한되고 제일 먼저 누가 말했다? 사이몬이 말했는데 사이몬 요 합리 모형 빼고 나머지 모형 전부 다 제한된 합리성 받아들여요. 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이몬의 영향력이 컸다고 그러는 거야. 그다음에 문제나 목적의 명확성 여부, 주어져 있는가 아니면 변하는가, 그다음에 모든 대안 다 볼 것인가 아니면 일부만 볼 것인가, 그다음에 어떤 답을 찾을 것인가, 전체 최적화인지 부분인지 이런 것들. 그래서 기준 나와야 돼. 이걸 가지고 합리 모형 정리해야 돼요. 자, 해볼까? 합리는 어떤 인간이다? 합리 경제 전지전능해요. 사익을 추구하고 완벽해요. 이 친구는 목적도 명확하고 문제도 명확해야 되고 다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대안도 모든 대안 다 봐야 돼, 안 봐야 돼? 다 보다 보니까 포괄적이라고 그러고 동시에 봐야 돼요. 다 본 다음에 최고 답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전체 최적화가 돼. 이게 뭐야? 합리 모형입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다른 게 나와요. 다른 게. 근데 이런 게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하죠. 이게 기본이 될 거니까. 물론 현실은 이게 안 되겠지만 이게 이렇게 있고 이거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갈게. 자, 점증 모형이네. 합리가 안 나오는데 합리가 잘 안 나오는 게 뭐냐면 딴 게 나오더라 답이 합리예요. 점증 물어봐도 합리가 답이고 만족을 물어봐도 합리가 답이고 뭘 물어봐도 합리가 답이기 때문에 합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합리 모형이 어떤 답이다? 경제 합리성이라면 얘는 무슨 합리성이다? 정치 합리성. 그럼 경제 합리성이 뭔데? 여러 대안 중에 비용 대비 편익이 제일 큰 대안 찾는 게 경제 합리성이야. 사회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게요. 됐지? 그럼 정치는 뭘까요? 다양한 사람의 의사가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되고 이게 합의돼야 돼요. 됐지? 그럼 여러분 어떤 답이 맞는 것 같아? 합리적인 답이 맞는 것 같아? 점증이 맞는 것 같아요? 둘 다 맞지. 어쨌든 정부도 돈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들어간 돈 대비 편익이 커야 돼, 안 커야 돼? 커야 되겠죠. 근데 민주주의다 보니까 다양한 다 들어와야 돼, 안 들어와야 돼? 들어와야 되겠지. 이 두 가지 같이 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행정학의 양대 논리가 뭐야? 민주화 능률 아닌가요? 똑같아요. 정치개혁 모형도 갑자기 뭐가 답이다? 합리 아니면은 능률 전문 아니면은 민주가 답이에요. 자, 그래서 정치 실현 가능성 맞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구별해야 돼. 정치 합리성은 말 그대로 다양한 의사가 들어오는 거야. 그럼 실현 가능성 뭘까요?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 그다음에 틀렸죠. 2번 회신성은 누구보다 합리 모형이에요. 얘는 보수적이야. 점증 모형 왜 보수적이죠? 기존 정책이 있고 이걸 기반으로 플러스 알파래요. 알파라다 보니까 항상 요걸 기반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다 보니까 보수적이라고 그래요. 모든 걸 보지 않고 이건 인정해줘. 좀만 보다 보니까 지엽적이다, 제한적이라고 그래. 근데 매번 환류할까 안 할까? 환류하다 보니까 뭐라고 그래? 계속적이라고 그래요. 지엽적이다, 계속적이다. 답은 2번이고. 자, 그럼 3번은 뭘까? 매몰 비용을 포기한다 무슨 모형? 합리가 될 거고요. 매몰 비용에 집착한다 고려한 뭐가 돼? 점증이 돼요. 이 매몰 비용은 친절하지 않더라고요. 뒤에 좀 써주면 좋은데 매몰 비용만 잠깐 써놓으니까 이걸 포기했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집착한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그때그때 문제 풀어야 돼요. 그다음에 제한된 거 맞고 물론 이걸 제일 먼저 말하는 사람 누구다? 만족 모형이에요. 근데 이거 만족 모형 합리 빼고는 전부 다 받아들이니까 자, 이걸 갖고 누굴 찍으라고 강요를 한다면 누굴 찍어야 돼? 일단 만족을 찍어야 돼요.
만족을 찍어야 되는데 다른 것도 받아들입니다. 이거. 자, 46번입니다. 점증 모형 옳지 않은 거네요. 자, 현상 유지적이다, 보수적이다. 맞는 말이고. 그다음에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 모든 대안 다 보는 건 누구다? 합리 모형이에요. 됐지? 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말한 가장 합리적이라는 건 어떤 합리성이다? 경제 합리성 말하는 거고요. 모든 대안 다 보는 것도 역시 합리 모형이고. 자, 그다음에 합의 중시한다, 점증 모형. 그럼 합리 모형 뭘 중시할까? 분석이겠지 뭐. 합의가 아니라 분석이다. 맨 마지막에 합리 모형은 목표가 먼저 주어져 있어야 돼요. 이건 고정돼 있고 여기에 맞게 뭘 찾는 거야? 대안 찾는 거야. 아래 위에 서열이 잡혀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목표 수단 분석이라고 그래요. 근데 점증은 안 그래요. 상호작용을 해요. 얘 때문에 얘가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얘 때문에 얘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다음 그들의 관계는 수평적이고요. 또 목표 고정돼 있지 않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표가 유동적이다, 상호작용하더라, 수평적이다, 전부 다 뭐다? 점증이 되고요. 합리 모형은 이건 고정돼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일명 가치는 고정돼 있어야 되고 목표는 전부 다 서열화돼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사회가 합의가 이미 돼야 돼, 안 돼야 돼? 합의가 됐다는 가정 속에 합리가 가능해요. 근데 합의가 안 되었다면 합리가 안 될 거니까 점증이 들어와야 돼요. 자, 그래서 합의 맞는 말이고 4번도 맞죠. 목표 수단이 맞구나. 구분되지 않으니까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됐지? 자, 그래서 목표 수단이 구분되지 않는다. 목표 수단 분석은 안 된다. 목표 수단 분석 무슨 분석이니까? 합리 모형이니까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것 같아? 목표가 중요한 것 같아? 돈은 도구밖에 안 되거든. 사실 합리 모형이 맞다면 뭐다? 목표가 주어져 있어야 돼. 거기에 맞게 돈을 배분해야 돼요. 근데 안 그래. 현실 돈 때문에 목표가 제한될 수 있어, 없어? 있죠. 갈게요. 7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합리 모형은 모든 걸 포괄로 다 봐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기존 플러스 알파만 봐요. 이런 거 지엽적이야, 포괄적이야? 지엽적이에요. 그래서 1번처럼 모두 분석하지 않고 한정된 대안만 주목한다. 됐지? 자, 그럼 뭘 주목할까 주로? 지금 터진 거 중심으로. 전체가 아니고요. 자, 다음에 얘는 환류 들어갑니다. 일단 해봐. 해보고 잘못되었다 고치겠다는 소리예요. 시행착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행착오 반복이다. 맞는 말입니다. 이런 시행착오 하는 게 몇 개 있고 만족도 시행착오예요. 회사 모형도 시행착오고 다 시행착오인데 어쨌든 이 친구도 뭐가 들어온다? 환류가 들어와요. 환류를 통해서 고쳐가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의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다 없다? 있다. 맞지? 급격한 개혁과 새로운 환경 환영하는 틀렸지? 그래서 앞에 건 맞았습니다. 인지 한계는 인정해요. 이건 맞는데 뒤에 건 틀렸습니다. 뒤에 거 그래서 뭐가 틀렸다? 새로운 개혁 환경에 혁신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보수적이니까. 답은 3번 틀렸고요. 4번입니다. 집단 합의 과정이 중시된다. 목표와 수단은 탄력적으로 상호 조절을 낼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렇지? 목표 때문에 대안도 바뀔 수 있고 대안 때문에 목표가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여러분, 그 합리 모형이 맞다면 국가의 목표 순위가 정해져 있어야 돼. 근데 대한민국은 교육도 있고 국방도 있고 되게 많아요. 뭐가 1순위예요? 이게 가능하다 무슨 모형이 맞다? 합리가 맞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합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올라가 무죄가 하면은 합리 모형은 되게 무슨 모형으로? 동원 모형으로. 얘는 외부 주도 모형으로. 그렇지? 얘가 다원주의 모델이고요. 합리 모형 약간 전체주의나 엘리트 모델에 가까워요. 이렇게. 자, 이건 뭘까? 이제는 호남 모형입니다. 자, 호남 모형은 자, 합리가 맞아, 점증이 맞아? 야, 그런 게 어딨어? 성격이 다른데. 중요한 결정이 있어. 테두리 보는 근본 결정. 이게 뭐가 맞다? 합리가 맞아. 그 안에서 지엽적인 건 뭐가 맞다? 점증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다. 전체 테두리 볼 때는 모든 대안 다 보이나? 예, 아니 다 보여요. 전체 다 보이니까. 대안 탐색은 포괄적이야. 근데 예측은 대충 해야 돼요. 됐지? 다시. 근본 결정은 전체에서 저 뒤에서 모든 산을 다 봐봐요. 그러면 어쨌든 자세히는 안 보이지만 모든 대안 다 보여, 안 보여? 보이겠지. 탐색은 포괄적이지만 예측은 개괄적이에요. 지엽적이야. 여기밖에 못 보니까 대안 탐색은 소수만 보다 보니까 점증적이지만 예측은 세밀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얘기야 지금. 30년간에 전체 다 본 거야.
다 본 다음에 재앙이 2개 겹친 것만 뽑아가지고 세밀하게 보겠다는 거야. 이게 뭐다? 혼합 모형 이게. 혼합 모형, 혼합 주사 모형 이름 많습니다. 이거. 요 모형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누구다? 엣지온이. 30년간의 자료를 포괄적으로 봤는데 그 중에서 2개만 끄집어냈네요. 이거를 뭐 했다? 밑에 가니까 면밀하게 세밀하게 관찰했다는 겁니다. 혼합 모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조심할 게 혼합 모형은요. 근본 결정은 무슨 모형이다? 기본적으로 합리 모형. 지엽 결정 기본적으로 점증이야. 이게 1단계예요. 2단계입니다. 근본 결정은 모든 대안을 다 보니까 대안 탐색은 합리 모형이야. 근데 예측은 계략적으로 하니까 예측은 점증이에요. 그지? 숲을 보는 모형은 소수만 보니까 대안 탐색은 점증이에요. 근데 세밀하게 예측할 거니까 예측은 합리예요. 섞여 있습니다. 이게. 요게 2번째 버전이야. 그래서 첫 번째가 나오면 쉬운데 2번째가 나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갈게. 혼합 모형. 자, 1번은 뭐다? 이거 혼합 모형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이버네틱스예요. 여기 에어컨 돌아가고 있지 지금. 자, 그래서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상태 유지하는 거. 혹시 여러분 사이버네틱스 아니야?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게 아니라 나는 행정학 점수가 한 요 정도 나와야 되는데 시험 쳐보니까 안 나왔네. 그럼 다시 원상 복귀해야 돼, 안 해야 돼? 요 상태야 지금. 그렇지? 몇 점 맞았을 때 합격일까 몰라요. 그냥 나 생각하건데 한 90만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시험 보니까 한 70밖에 안 나왔네. 공부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어 지금. 또 90 나오면 가만히 있을 거고 이제. 자, 그래서 이건 1번은 뭐다? 이거는 프로그램 나왔을 때는 사이버네틱스예요. 1번 틀렸고요. 2번이 맞네. 근본 결정과 세부 결정을 구분한다. 세 번째 뭐지? 갈등의 준해결 회사 모형이네.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전부 다 회사 모형이 있다 할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것도 사이버네틱스네. 그지? 포인트가 뭐다? 환류하는 겁니다. 상황 변화에 맞게 극히 제한된 변수만 고쳐가면서 이 상태 유지하는가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사이버네틱스. 옳지 않은 겁니다. 점증 모형 조심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합리 모형이 있는데 만족이 비판해요. 얘가 얘를 비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는 옳아요. 바람직해요 규범적으로.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얘는 현실 모형이야. 얘는 안 그래요. 너는 현실성도 없고 옳지도 않아요.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이게 답이 아니라 점증이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뭐다? 규범적이며 동시에 현실이에요. 그치? 어쨌든 점증 모형은 현실도 있습니다. 물론 규범도 있어 없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규범은 경제 합리성이 아니라 정치 합리성이에요.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2번입니다. 쓰이 통모의 키워드가 뭐지? 사건이야. 문제 해결책 참여 선택 기회가 사건을 계기로 만나요. 우연히 어떤 사건을 계기로. 맞죠? 2번. 요번에 우리 그 누구냐 배드민턴 그 아가씨가 사건 쳐줬지. 이참에 우리 협회에서 엎어버리면 어떨까? 그거 맨날 문제 있었어 없었어? 있었는데 계기가 없었잖아 지금. 그지? 그 계기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뭐 하면 어떨까? 이 새끼 날로 먹어 이것들이. 그리고 맨날 희생했다 그래. 야 자원봉사했냐? 다 돈 받고 일한 거잖아 지금. 뭐 희생이라고 그래 병신들? 네가 그럼 금메달 따든가. 아니면 그런 애들 맨날 키우든가 네가. 아니잖아. 걔가 열심히 한 거잖아 지금. 당연히 지금은 지 돈 벌려고 한 거면서 맨날 희생했다고 그래.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얹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그냥. 여러분 네가 한 거야 그냥. 나는 문제 준 거밖에 없지. 공부 안 하면 내가 뭘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난 희생할 생각이 없어 그리고. 됐지? 가겠습니다. 이런 계기로 갑자기 그런 문제 터지니까 이제는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걔는 한 7년간 참았나 봐. 그럼 그러면 계속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다만 주목을 못 받았던 거야. 그러다 갑자기 터진 거야 지금. 알겠습니다. 우연성 맞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이게 다원주의 사회 이런 거 되게 많아.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 우연히 만들어질까? 에이, 그러면 대한민국 돌아가지 않겠죠. 근데 우연히 만들어진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죠? 국회에 있잖아. 계류된 법안이 되게 많거든요. 법안이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문제도 있고 해결책도 있다는 소리예요. 다만 계기를 못 만난 거야. 계기가 만났을 때는
이게 모여가지고 정책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연성 맞고요. 호남 모형, 세부 결정 틀렸죠? 기본적으로 세부 결정은 무슨 모형이다? 점증이야. 다시 첫 번째 버전이야. 그 근본 결정이 뭐다? 합리 모형. 그다음에 지역 결정은 점증이야. 이게 첫 번째 버전. 두 번째, 이제 대안 탐색과 예측이 들어가야 돼요. 근본 결정은 대안 탐색은 포괄적이 합리적, 예측은 점증적이에요. 됐지? 그다음 지역 결정은 소수만 볼 거니까 대안 탐색은 점증적이에요. 근데 예측은 세밀하게 할 거니까 합리적이에요. 됐지? 이게 두 번째 버전이에요. 그래서 다시 천천히. 그냥 문제 쉽게 나왔을 때 근본 결정은 합리 모형, 지역 결정은 점증이야. 이게 쉬운 문제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번에는 대안 탐색과 예측이 나와야 돼요. 그치? 근본 결정은 모든 걸 다 볼 거니까 포괄적이고 합리적이지만 다 예측이 안 돼요. 대충 하다 보니까 점증적인 거야. 근데 지역 결정은 소수밖에 못 보니까 대안 탐색은 지역적이에요. 소수밖에 안 볼 거니까 예측은 세밀하게 할 거니까 합리적이라는 소리예요. 됐지? 이거는 두 번째 버전인데 이거는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냥. 그래서 세부 결정 기본적으로 무슨 모형이다? 점증. 점증. 자, 최종 모형은 자, 여러분 조심해야 돼. 합리 모형과 비교할까요? 얘는 뭐가 들어온다? 초합리성이 들어오니까 양적이야, 질적이야? 질적이라고 그래. 얘는 양적이라기보다는 질적이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무슨 모형이야? 합리 모형이에요. 그러면 합리 모형 기반에 누가 들어왔다? 초합리가 들어오는 거야. 이러니까 얘는 양적이면 동시에 뭐다? 질적이야 해도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또 합리 모형 들어온 거 보니까 현실이야 이상이야? 이상적이야, 규범적이야. 다만 인간이 제약돼 있고 문제가 새로우니까 환류 개념 들어와서 고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갑니다. 이분은 학자가 누구죠? 들어온 이스라엘 분이에요. 그렇지? 이스라엘 분인데 이스라엘은 유대교잖아. 유대교와 개신교의 차이가 뭘까? 개신교는 죽어서 천당 가는 거고 유대교는 여기를 천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약간 다르지거는. 이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을 개선해서 계속 고쳐야 돼, 안 고쳐야 돼?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갈게요. 51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다. 점증 모형 봐봐. 기존 정책 플러스 알파예요. 1번처럼 기존 정책을 수정 보완한다. 약간 개선된 걸 만든다. 맞는 말이고요. 2번입니다. 추정 모형은 직관이 중요한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인정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인정됩니다. 답이 2번 틀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거시 맥락 근본이네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무슨 모형이다? 합리 모형. 세부 결정은 기본적으로 점증 모형이고요. 그러니까 근본 결정이 좀 더 혁신적인 변화를 원하는 거고 그 범위 안에서 세밀하게 예측하겠다는 겁니다. 맨 마지막에 조직화된 무질서 맞지? 조직은 존재하더라도 뭐가 없다? 계층이 없어야 돼요. 얘는 수직 구조보다는 수평 구조 같은 것들. 그렇지? 맞는 말이고 어떤 계기, 사건 계기로 우연히 정책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또 나옵니다. 자, 52번입니다. 회사 모형이다. 자, 이제 집단 모형입니다. 개인 모형의 변수가 뭐였다고? 인간, 그다음에 목표, 대안 이거잖아. 얘는 누가 하는가? 참여자가 중요해요. 참여자가 누구인가? 그들의 관계가 수직 관계인지 느슨한 수평 관계인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이유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준이 나와야 돼요. 역시. 자, 회사 모형입니다. 합리 모형과 비교해야 돼요. 회사 모형이든 쓰레기통 모형이든 전부 다 합리 모형과 비교할 겁니다. 자, 회사 모형은 참여자가 누구죠? 전체가 아니라 하위 부서들이야. 그렇지? 이들의 관계는 단단해 느슨해? 느슨해요. 참여자가 하위 부서가 되고 느슨해야 돼요. 대체 이런 것들. 자, 보다시피 회사는요. 봐봐. 여기 삼성이 있다고 하자. 삼성의 계열에서 다 달라한다. 많죠. 이런 부서들이 다 똑같을까? 다 달라요. 영업부서라면 영업이익의 극대화, 뭐 재무부라면 이윤의 극대화, 전부 다를 겁니다. 그치?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목표가 한 개가 아니라 되게 여러 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부서가 동시에 만족할 최고에 대한 A가 있을까? 이런 건 없어요. 그치? 나름대로 전부 다 다른 걸 추구하고 있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얘가 반대할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타협한 게 마라고 하자. 마에 머무는 거야. 어때? 이거는 최고 답인가?
아니야. 최고답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죠. 그렇지. 그리고 항상 최고답이 아니기 때문에 불만이 있어 없어? 있다 보니까 뭐라고 갈등의 준해결이라고 그래. 합리 모형 완벽하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갈등의 준해결이다. 그렇지. 아,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5과목 있어 없어? 어때? 완벽하게 마무리돼? 안 되잖아. 어떤 영어를 완벽하게 마무리한다면 행정하겠다고 안 할 것 같은데 나는. 그지? 그럼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됐어라는 범위에 있어 없어? 없어요? 그 정도는 있겠지. 이 정도면 내 딴 거 할 거야. 이거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불만이 있어 없어? 있죠. 갈등의 준해결이야. 그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영어 시험 쳤는데 영어 50점 나왔어. 그럼 딴 거 놔두고 영어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게 문제 중심에 뭐라고 그래? 탐색이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쌓이다 보면 여러분 경험이 쌓여 안 쌓여? 쌓이는 게 뭐다? 조직의 학습이라고 그러고 그 학습의 결과물이 뭐가 되는가? SOP가 돼요. 자, 질문. 이 SOP는 분석을 통해 만든 거야? 시행착오 경험 통해 만든 거야? 경험이야. 그럼 연역이야? 귀납이야? 귀납적이에요. 연역이 또 다시 연역이 뭐 아니 이거 경험을 해서 만든 거잖아 이렇게. 이거 연역이 귀납이야. 그래서 됐지? 어떤 혁신적이야? 보수적이야? 보수적이지. 됐죠? 이렇게 회사 모형입니다. 아 이거 참 가슴 아파. 이거 보면 책이 한 권이야. 단행본이에요. 63년도에 있고 58년도에 조직 모형이 있어요. 요게 63년도 회사 모형이 되거든요. 사실 그 책 제목 이름이 뭐냐면 그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예요. 그냥 회사 의사결정이 회사 모형은 아니잖아. 원래 연합 모형이거든. 근데 이걸 그냥 회사 연구에서 그냥 회사 모형이 된 거 그냥. 됐지? 아 회사는 합리 모형도 있어요. 다만 회사 모형 연합 모형에 지금 할게. 자, 회사 조직 봐봐. 하나 유기체가 아니라 뭐다? 부서마다 목표가 다른 느슨한 연합체예요. 그들의 관계 수평이야, 수직이야? 수평이에요. 그지? 이 말이 맞다면 최고 책임자가 모든 부서를 장악했다, 못했다?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됐지? 이게 회사 모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은 뭐다? 58년도에 조직 모형이었어요. 조직 모형이었고 이게 63년도에 연합 모형인데 그 책 제목 이름이 회사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다 보니까 회사 모형을 번역한 거야 지금. 됐지? 책 한번 해보시고. 자, 합리 모형은 장기 분석을 할까 안 할까? 해요. 근데 얘는요 안 그래. 환경이 복잡하다 보니까 장기 분석했을 때는 불확실성이 커져 안 커져? 커지니까 분석은 원다 단기로 해요. 단기 완료할 거. 해가면서 고쳐가겠다는 겁니다. 대신 계약은 장기로 맺어요. 그래서 계약은 장기로, 환류는 단기로 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자, 얘도 누구와 비교할 거? 역시 합리 모형과 비교하는 거 지금. 행정학은 진짜로 문제 풀 때 누구하고 비교되는지만 알아도 느낌이 확 와요. 그지? 안 그러면 정말 회사 모형 다 알아야 돼요. 우리가 넛지를 다 안 다음에 넛지 문제 풀어야 되나? 그건 아니야. 그게 나왔을 때 누구와 대비되는지 알면 된단 말이야.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지금. 그래서 바로 행정학 이론 그 보시면서 문제 바로 풀어야 돼요. 문제 애끼면 안 됩니다. 갈게요. 1번 맞았고요. 3번 맞죠? 틀렸지. 장기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단기가 되는 거고. 자, 어때? 합리 모형은 환경을 먼저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한 다음에 대안을 하죠. 그러니까 적극적이야. 근데 안 그래. 터진 다음에 수동적으로 적응을 해요. 됐지? 일단 미리 예측하는 게 아니라 터지면 고쳐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수동적 적응. 이건 맞아요. 이건 맞는데 뭐 틀렸다는가? 장기가 아니라 단기가 돼야 돼요. 됐지? 봐. 여러분도 어때? 진짜 목적은 합리 모형이 맞다면 모든 게 어디에 맞춰져 있어야 돼? 합격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이걸 기반으로 제일 좋은 대안 찾는 거야. 근데 얘는 안 그래. 영어는 영어대로, 국어는 국어대로 따로따로 가요. 따로따로 가고 영어가 몇 점일 때가 제일 좋겠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영어 한 90이면 될 것 같아. 이게 머무는 게 목적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밑에 가봐. 전체가 아니라 뭐다 하위 부서로 문제를 분해한 다음에 따로따로 갖고 놀아 이렇게. 4번도 맞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웃는 얼굴 하고 있으니까 뭐 다 알고 있겠지 했는데 막상 들어보면 잘 모르겠다 이런 소리 막 들린단 말이야. 야씨 뒤통수 때리지 말고 와서 물어보란 말이야. 그러면 해결하니까. 갈게요. 답은 그래서 몇 번이다?
3번입니다. 장기가 틀려. 단기가 돼야 돼요. 조심할 게 있다. 환류는 뭐다? 단기로. 단기 예측이야. 계약은 장기로 맺어야 돼요. 왜? 그 계약 기간만큼 아무도 못 할 거니까.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연합 모형이네. 갈등의 뭐다? 준해결. 맞죠? 갈등의 준해결은 뭘까? 여러 부서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최고 답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은 답은 어쩔 수 없이 부서 간 타협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부서가 최고 만족한 답은 아니죠. 갈등의 뭐라고? 준해결이라고 그래요. 체크해 보시고, 그다음에 합리 모형은 터지기 전에 예측을 해요. 얘는 터진 다음에 해결합니다. 문제 중심의 탐색이라고 그래요. 됐지? 그다음에 초정책 틀렸죠? 초정책은 최종 모형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찾다 보면 경험이 쌓여 안 쌓여? 쌓이는 게 바로 조직이 학습이 되는 겁니다. 이 학습의 결과물이 뭐가 된다? SOP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도 어때? 그 나이 먹으니까 경험치가 많이 쌓였어 안 쌓였어? 좋게 말하면 경험치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 꼰대가 돼가는 거야 이제. 왜냐면 너의 패턴에 맞게만 행동할 거잖아 지금. 아니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해요. 근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자꾸 제약이 돼야 안 돼. 아마 지금쯤 되면 친구 만나기도 어려울걸. 딱 만나면 저 새끼 이래서 안 되고 얘는 이래서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안 만날 거야 이제. 근데 초등학교 그런 게 있어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안 모르고 막 다 만나는 거지. 노친들 너무 뭐라 하지 마. 걔도 안 그랬어 원래. 근데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장벽이 돼가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진다 이렇게. 그게 문제입니다. 당신들만 그러지 말어. 지금 우리가 개혁 대상인데 옛날에 안 그랬어 얘네들. 아주 세신적 형들이었고 막 그랬거든. 지금 완전히 막 미쳐버리겠어 그냥.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냥. 근데 여러분 나이 그래버리면 내 나이 되면 어떻게 될 건데. 나는 깝깝해 그냥. 젊은 꼰대들 해가지고 그냥 이미 잡혀가지고. 그러지 마십시오. 참 나이 먹으면 시각이 넓어져야 되는데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가슴 아파 그냥. 자, 답은 3번입니다. 54번입니다. 옳은 거네요. 린드브롬은 점증 모형이지만 오스트롬은 공공 선택론이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경제학자입니다. 답은 그래서 오스트롬은 아닙니다. 오스트롬은 공공 선택론. 빈센트 오스트롬. 두 번째, 합리 모형 목표가 명확해야 된다니까. 목표가 고정돼 있어야 돼. 단수여야 되고 고정돼 있어야 돼. 또 만약에 합리 모형에서 목표 여러 개다. 그 목표가 서열화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복수다, 가변이다, 점증이에요. 반면 혼합 모형은 틀렸죠. 합리와 점증이에요. 이거 조심해야 돼. 만족이 아니고요. 틀렸고, 쓰레통 모형이 조직화된 무정부라고 그래요. 조직화된 혼란. 조직은 돼 있지만 서열이 없다는 거야 지금. 킹던입니다. 얘도 흐름 모형이야. 자, 쓰레통은 네 가지 뭐야? 문의 참선이야.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기회. 이 친구는 뭐다? 정책, 정치, 문제예요. 문제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 흐름. 내가 이거 할 때 고려 말의 문제와 이성계의 정치와 정도전의 정책이 만났다는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 정치가 제일 중요해요. 정치가. 됐지?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정보다는 의제론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이 정치 누가 주도한다? 대통령이나 의회 지도자가 주도해. 지도자가 주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대중이 아니라 엘리트론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킹던 나올 게 되게 많았지. 아직 안 나오게 되게 많습니다. 다시. 킹던 아저씨 흘러다닌 세 가지 여러 번 나왔어요. 이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중요하다?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그럼 정치가 제일 중요하다는 어떤 의미일까? 결정론보다 의제론이 더 중요하다는 소리예요. 의제론이. 또 이 정치 누가 주도한다고? 최고 책임자나 지도자가 주도하다 보니까 미국이 아무리 다원주의 사회여도 의제론만큼은 하향적이라고 그래요. 의제론만큼 누가 주도하니까? 지도자가 주도하니까. 됐죠? 지도자 주도하니까. 갈게. 킹던 아저씨 정책의 창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요번에 그 머스크 형이 있잖아. 그 사격 쏘는 아줌마만 멋있다고 하지 말고 그 배드민턴 대회에서 한마디만 했으면은 여러분 팍 일어났을 텐데.
거기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관심 없잖아 지금. 근데 갑자기 그 형이 누구 멋있다고 하니까 엄청나게 나왔더라고 그냥. 그치? 안 봤어 그거? 머스크 형이 한마디 했습니다. 머스크 우리나라도 안 와봐요. 존경스러워하면서 대한민국이 있다는 거 안 와봐 이제. 갈게. 킹던 아저씨. 자, 세 가지 있어야 돼. 문제가 있는데 대안이 없네. 고려 말에 문제가 있는데 정도전이 없어. 그럼 조선 안 열려요. 1번입니다. 맞는 말이야. 두 번째, 정책의 창은 특히 정치가 중요하다고 그랬지. 이런 정치는 주기적인 것도 있고 사건도 있어요. 그럼 주기적인 게 뭘까? 뭐 예산 주기라든지 뭐 정권 교체기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사건 계로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것들이야. 그래서 정책의 창은 국회 예산 주기, 정기 계획 등등등 규칙적인 것도 있고요. 우연한 사건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계기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틀렸죠. 문제 이꼴 이슈예요. 같은 말이야 지금. 문제 흐름, 정책 흐름, 정치 흐름이야. 누구 모형의 연장이라고? 쓰레기통 모형의 연장입니다. 쓰레기통 모형은 원래 그 회사 사회학 이론이거든요. 이걸 정책학에 집어넣은 거야. 그렇지? 이게 원래 행정학이 아니야 지금. 원래 행정학 모형이 아닌데 이거를 갖고 와서 이제 정책에 집어넣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킹덤 모형은요 정책학에 있지만, 그렇지? 조직으로는 안 나와요. 조직으로는 누가 있다? 쓰레기통 모형이 있어요. 쓰레기통 모형이 있어도 거기에 정책학 이론인 킹덤 모형은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원래 조직 이론에 있었는데 이걸 갖고 와가지고 얼루도 집어넣었다. 정책을 설명한 거야 지금. 갈게요. 56번입니다. 정책 창문 윈도우 창이라고 그러는데 옳지 않은 거네요. 문제, 정치, 정책. 그렇지? 요 세 가지가 다 익어야 돼요. 문제도 성숙해야 되고 정치도 있어야 되고 정책도 있어야 돼요. 2번이야. 정책 의제부터 결정까지 모든 게 다 성숙할 때 열린다는 겁니다. 자, 질문. 길게 열려, 짧게 열려? 짧게 열려요. 왜? 또 사건 터지니까. 기후 사건 터지기 때문에 이게 터졌을 때 잽싸게 들어와야 돼요. 그때 안 들어왔다 잊혀져 버려. 그 얘기다 지금. 3번입니다. 한 번 열리면은 상당히 오래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잠깐 열려요. 그 계기 내에 끝내야 되니까 이제 끝내야 돼. 그래서 지금 아마 그 협회는요 다른 사건이 터지길 바랄 거야 지금. 그래 잊혀져 안 잊혀져? 잊혀지겠지. 그렇지 않나? 아니면 잊혀지고 싶은 지금 누구는 이걸 또 키워야 되겠지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잊혀질 건지 이렇게 넘어갑니다. 상당 기간이 아니라 뭐다? 짧게 열리고요. 언제 그런 기기가 또 만날까? 어려워요. 그치? 맨 마지막입니다. 한 번 다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걸릴 겁니다. 잘 안 열릴 거니까요. 여기까지입니다. 자, 앨리슨 모형입니다. 앨리슨 모형은 새로 만든 모형이 아니라 이거야. 야, 여러분. 원래 미국은 정치니까 무슨 모형이 맞아? 점증이 맞아요. 근데 미국의 모든 정책이 점증으로 설명되나요? 안 돼요. 여기 모두 있어? 합리도 있어요. 그리고 회사 모형도 있어요. 원래 이거였는데 이 두 가지가 첨가돼요. 그리고 결론이 뭐다?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치? 하나가 아니라 모든 모형이 다 설명된다 안 된다? 돼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얘만 갖고 안 되고 얘도 필요하고 얘도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그 사건이 뭐였다? 쿠바 미사일 사건이에요. 그 정책이 뭐였어? 해상 봉쇄였단 거야. 자, 논점 뭐라고? 일단 참여자가 누구인가야?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다음에 그들이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 없어? 기준이 뭔가? 자, 질문. 합리 모형이야. 어떻게 답을 찾았다? 분석이야. 분석이야. 누가 참여자다? 전체야. 집권적이고 하향적이고 그다음 모든 대안 본 다음에 국익의 최고 좋은 답을 찾는 게 바로 합리 모형이에요.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라고 그래요. 자, 조직 과정 모형이 어떻게 찾았다? 부서 간 느슨한 연합이야. 분석이 아니라 부서 간 타협이고 SOP예요. 최고 답이 아니라 부서의 원한 답이야. 내가 만약 부서장이야. 그럼 내 의견이 아니라 요 부서의 이익을 전달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여러분이 정한 것을 윗사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장관도 전달밖에 안 되는 거고 대통령도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무슨 모형? 회사 모형이야. 반면 관료정치 모형 참여자가 누구다? 상급자 개개인들이야. 국가 이익도 있고 부서 이익도 있지만 중요한 건 내 이익이 있어요. 내 야망을 위해서 정책을 게임을 통해 만들어가겠다는 게 어떤 모형이다?
관료 정치 모형이에요. 갑니다. 1번 틀렸죠. 갈등의 준해결은 회사 모형입니다. 아, 맞지. 회사 모형 조직과정 모형이에요. 됐지? 합리적 행위자 모형, 조직과정 모형, 관료정치 모형이 있어요. 관료정치 모형. 그래서 1번 뭐가 틀렸냐면 문제 봐봐. 관료정치 모형 찾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1번처럼 갈등의 준해결은 뭐다? 이거는 조직과정 모형입니다. 모형 2가 돼야 돼요. 그게 틀린 거고요. 2번입니다. 국가 전체 이익이나 전략 목적이다. 모델 1이에요. 얘는 뭐가 돼야 돼? 국가 전체 이익 플러스 부서 목표 플러스 제일 중요한 개인의 이익이 있어야 돼요. 상급자 개인의 야망이야 지금. 틀렸고. 자, 답이 3번이 맞죠? 그럼 누가 제일 일관성이 세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 그 다음에 누가 된다? 조직과정 모형. 제일 느슨한 게 누가 된다? 관료정치 모형이에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네. 단일의 주체다. 무슨 모형? 합리 모형이에요. 반면에 반독립적인 하위 조직이다. 조직과정 모형.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상급자 개개인들이 돼야 돼요. 개개인들. 다시 전체인가 하위 부서들인가 개개인들인가. 됐지? 이러니까 합리적 행위자 모형은 집권적이야. 조직과정 모형은 하위 부서들이니까 분권적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보십시오. 갈게요. 아, 결정 모형이 문제 개수는 제일 많아요. 제일 많습니다. 결정 모형이. 내가 오늘도 한 줄 드렸잖아. 나 다 만들었어. 이제 정책까지, 재무까지 만들었어. 이제. 힘들어 죽겠어.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거기다 이제 대학 교재 갖다 붙일 거야 이제. 기출문 다시 봐가지고 내가 빼먹은 거 있네 해서 또 붙일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다 만드니까 300페이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200페이지 더 붙지 않을까 생각해. 그러면은 빈틈 없고 여백 없는 500페이지짜리 책을 한번 보게 될 거야 이제. 쫙. 그리고 이름 뭐로 붙일까? 데이터베이스에 그냥 거기 봐봐봐. 나중에 시험 친 다음에 있나 없나 봐봐봐. 웬만하면 다 걸릴 겁니다. 거기다 법령까지 집어넣어버리면 때려 죽일 것 같아가지고 법령은 좀 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법령도 내가 말씀드렸잖아. 생판 법령이 아니라 대학 교재 있다니까. 그치? 있는데 다 지문에 있어요. 그거라고 기분 내는 거지. 그냥 법령집 보고 내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앨리스 모형입니다. 옳은 거야.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 뭐라? 참여자 누구라고? 국가 전체입니다. 국가 전체 이익과 국가 목표 추구한다. 개인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경계하는 게 아니고 틀렸습니다. 고려하지 않아요. 단일 행위자예요.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다 틀렸어.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걸 경계하는 게 아니고 개인의 이익 자체를 고려하지 않아요. 됐지? 고려하지 않고 단일 행위자가 돼야 돼요.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국가 전체야 그냥. 집권적이고 수직적이야. 한 사람이 전부 통치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이게. 두 번째, 조직과정 모형 회사 모형이에요. 이러니까 SOP 프로그램 목록 의존합니다. 이 프로그램 목록 SOP가 경험의 산물이야. 여러분의 경험의 산물. 됐지? 58번 3번입니다. 관료정치 모형은 누가 참여자라고? 요 상급자 개개인들이 전부 다 자기만의 야망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에 관심 갖는 다수행위자 맞는 말이고 일관되지 않습니다. 답은 3번이죠. 이게 정답입니다. 다시 별거 아니야. 다시 어떻게 보라고? 참여자가 누구인가? 참여자가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기준이 뭔가? 전체 이익인가? 부서 이익인가? 아니면 나의 목적도 있는가? 이렇게 찾아봐요. 세 번째입니다. 자, 원래 어디 설명이라고? 쿠바 미사일 사건이야. 외교 안보 사건이었지만은 다른 정책에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이 앨리슨이 하고 싶은 말이 뭐였을까? 더 이상 점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한 게 뭐다? 합리와 조직 과정이 들어온 거야. 관료 정치가 들어온 거예요. 됐지? 조직 과정이 들어온 거야. 들어왔는데 어쨌든 다 설명이 돼야 하는데 된다는 거예요. 다 세 가지가. 자, 그 다음에 59번이면 앨리슨 모형. 옳지 않은 거네요. 얘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 맞죠? 집단 결정을 국가 결정에 적용하기 위해 합리적 행위자 모형 모델 1, 조직과정 모형이 모델 2예요. 관료정치 모형이 모델 3입니다. 됐지?
합리적 행위자 모형 전체예요. 그러면 하위 조직은 누가 된다? 틀렸죠. 관료 정치가 아니라 조직 과정이 돼야 돼요. 하위 부서들은 조직 과정, 반면 상위 계층이 뭐가 된다? 관료 정치가 돼야 돼. 2번 틀렸어 지금.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이 결론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다 적용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결론이에요. 결론이야 이게. 맨 마지막에 원래는 미국의 쿠바 미사일 사건이었지만 다른 정책에도 고려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답은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모델 2네요. 누가 참여자라고? 하위 부서들이야. 그들의 관계는 난단에 느슨해? 느슨하다니까. 1번은 맞았죠. 반독립적인 거 맞아. 그들은 분석을 한 게 아니라 SOP예요. 이미 경험에 찾아놓은 목록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미 목록치가 있고 이 문제 터지니까 꺼내보니까 해상봉쇄 나오니까 오 괜찮다 이거 한 거야 이거. 됐지? 그래서 맞고 그다음에 일관성은 중간밖에 안 됩니다. 제일 강한 건 누구다? 합리적 행위자 모형이야. 물론 문제에서 관료 정치 모형과 비교한다면 일관성이 강한 건 맞아요. 근데 그런 게 없으니 전체를 다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합리적 행위자 제일 강해요. 자, 그다음에 옳지 않은 거죠. 앨리슨 모델 1은 개인 차원의 이게 합리 모형이야. 개인 차원의 합리 모형을 국가 정책에 집어넣은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모델 2네 SOP 맞죠? 모델 2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계속 반복입니다. 이제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 머리 쓰지 마 그냥 자주 봐갖고 그냥 계속 봐. 그러면 90까지 나온다니까 그냥. 그 다음에 난 90 맞았다. 그 다음 이제 머리 쓰면 돼 이제 그 다음에. 그지? 그냥 자주 보다 보면 답이 보여요. 설명이고 나발이고 없어. 계속 하다 보니까 똑같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답이 됐잖아. 그럼 다 맞춰. 내가 생각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지 말고 좀. 네가 왜 생각해? 네가 문제 되는 것도 아닌데. 나 객관식 하면서 머리 쓰는 애들이 제일 짜증나 그냥. 쓰지 마 이 새끼. 그거는 99점 맞을 때. 그건 날 넘어섰기 때문에 네 알아서 해 그때는. 난 몰라 잘. 90은 안 그래. 그냥 하다 보면 답이 나와 그냥. 뭐 풀고 앉았어 그거를. 꼭 수학을 풀고 앉았어. 풀다 보면 답이 나온다 이거 그냥. 나중에 답을 외웠어 그냥. 이게 답이 3번이야 그냥. 설명 안 돼 걔도. 그게 전교 1등과 나머지 싸움이에요. 전교 1등은 반복하다 보니까 맞추는 거고 우린 그날 가서 문제 머리 쓰고 있으니까 머리인데가 좋은데 안 풀려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가 그러지 머리는 좋은데 못 한다고. 머리 좋은 건 알겠는데 한 번인데 어떻게 돼 그게. 같은 걸 여러 번 하다 보면 자동 될 건데 그런 게 없잖아 지금. 머리만 믿고 앉아가지고. 근데 머리 언제가 좋을 건데. 결국 반복 이겨요. 자주 보십시오 그냥. 틀린 거 계속 보다 보면 그냥 답이 그냥 나와 그냥. 그래서 나는 맨 마지막에 그냥 뭐냐면 이거 잘못 읽었어. 아니다를 못 봐가지고 틀리고 막 그랬어요. 여기까지 보고 딱 찍고 넘어가고 그냥. 그게 많았으면 실수를. 자 갈게요. 2번입니다. SOP 맞고 3번 쿠바 미사일 맞아 안 맞아? 맞죠. 4번 틀렸지? 모델 3는 조직과정 모형이 아니라 관료 정치 모형이에요. 참여자 개개인들은 맞아요. 개개인들. 전체인가 하위 부서들인가 개개인들인가. 62번입니다. 옳은 겁니다. 혼합 틀렸죠. 혼합 모형이 아니라 앨리슨 모형이 돼야 돼요. 틀렸고요. 사이버네틱스가 자동 운조야. 프로그램화된 대로 움직여 안 움직여? 움직일 겁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갈등의 준해결이다. 이거는 회사 모형입니다. 답은 3번 틀렸고요. 합리 모형은 만족할 수준이 아닙니다. 만족 모형이 만족 수준이에요. 틀렸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사이버네틱스 뭐냐면 자 얘는 좀 올라가면 누가 있어야 돼? 회사 모형이 있고 올라가면 누가 있어야 돼? 만족 모형이 있어요. 그 연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친구는 뭐냐? 합리 모형은 자 여러분 목적이 뭐야? 합격이야. 영어 몇 점 맞았을 때 비용 대비 편익 대비 합격이 제일 크게 기여할 것 같아? 그게 계산돼야 돼. 100점이라고? 아닐 수 있어요. 왜? 100점 맞으려면 엄청나게 에너지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는 대비 산출이 별로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 있고 나는 예를 들어 한 85점입니다. 이게 최적화된 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몰라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대충 85에 머물렀으면 좋겠어. 영어야. 국어는 90은 맞아야 되지 않을까? 내 생각에 그냥.
이걸 맞았을 때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정도라면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사전에 프로그램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여기에 머문 게 목적이. 영어는 영어대로, 국어는 국어대로 다 따로따로 분할적이야. 근데 어느 순간 시험 쳤는데 얘가 70밖에 안 나왔어. 그럼 딴 거 놔두고 일단 이걸 고쳐요. 그러고 있는데 얘가 또 고장 났다면 이거 놔두고 또 고치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점점점 고쳐가는 게 누구다? 사이버네틱스입니다. 시행착오 통해서 활유해 가면서 적응해 가는 거야. 그치? 이런 키워드가 그럼 여러분 이 친구가 왜 합리모형과 제일 대비될까요? 다른 건 나머지들은 분석을 해요. 분석한 다음에 최고 답은 아니지만은 행동을 했잖아. 얘는 안 그래. 일단 행동을 해봐. 그럼 들어온 정보 있어 없어? 이걸 가지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활유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가 뭐다? 적응이야 적응. 분석이 아니고요. 가겠습니다. 주요 변수가 뭐다고? 여러분 같으면 영어, 국어 점수 이런 점수가 내가 생각하는데 이 정도는 있어야 돼. 이게 여러분이 사전에 설정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에 머무는 게 목적입니다. 됐지? 행정은 몇 점 머물렀으면 좋겠어? 95? 오, 95 센데. 95면 센 거야. 뭐 약한 건 아닙니다. 물론 100점은 제일 잘한 건데. 에이, 그거는 그치? 90 넘어가면 난 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난 커트랑 90 넘어가는 건 싫어해요. 그래서 아니 인간이 틀릴 수도 있는 거지. 무슨 90이면 잘한 거지. 그렇게 맞은 친구는 내년에 90 만나 보장이 없단 말이야 지금. 그 정도면 된 거지. 뭘 그래. 별로 안 좋은 나오네. 커트라인 나는 80대 초반이었으면 좋겠어. 좀 어렵게 해가지고. 그래야 열심히 한 친구와 안 한 친구 갈라진단 말이에요. 누구나 90 맞게 해버리면 변별력이 없잖아 지금. 별로 저 안 좋아하구만. 그러니까 문제 쉽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너무만 쉬운 게 아니야. 다 쉬워. 어차피 커트라인인데 뭘 그래. 갈게요. 사이버네틱스. 부산은 점수가 높더만. 근데 경기도 가니까 70대 후반도 있더라고요. 좋지. 이미 붙어서 나갔을 텐데. 10대 후반도 있고 80 초반 되게 많았어. 경기도 왜 이렇게 떨어졌나 모르겠는데 확 떨어졌어요 이번에. 원래 높았거든요. 높으니까 안 쳤다가 개박살 난 것 같아 그냥. 어차피 되게 낮아졌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운 같아요. 그냥 왜 그게 지역별로 뽑아 그냥 성적서만 자르면 되지 그냥 전국을. 그 다음에 자른 다음에 그 지역 지가 가고 싶은데 가면 되지. 그게 제일 낫지 않나?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 그냥 시험 쳐가지고 랭킹 자른 다음에 그냥 거기에 맞춰 해고 들어가면 되잖아 이렇게. 그럼 잘하는 애들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복권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있느냐 따라 점수 막 달라버리고 10점이면 되게 큰 차이인데. 아니면 그냥 그대로 해 그냥. 할게요. 사이버네틱스. 자, 그 얘기다. 영어, 국어 이런 변수가 내가 원하는 상태 유지해야 되네요. 근데 조심할 건 이 상태가 최고라는 보장은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다는 거야 지금. 이게 1번입니다. 2번 틀렸죠? 이 합리모형이야. 합리모형 문제 해결하려고 모든 대안을 다 봐요. 얘는 안 그래. 그냥 내가 만든 SOP가 있어 없어? 그걸로 해보는 거야. 했을 때 끝났다 그러면 더 이상 안 해요. 안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다른 걸 찾을 겁니다. 답은 2번이고요. 자동온도도율 또 나왔네 이게. 또 나왔고요. 프로그램화에 대한 메커니즘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봐봐. 영어는 영어대로 국어는 국어대로야.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볼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맨 마지막 한정된 변수다. 여기만 해가면서 고쳐갈 겁니다. 그래서 얘도 누가 라이벌이다? 합리모형이 라이벌이에요. 무조건 합리모형과 비교 한번 해봐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이제는 종합입니다. 할게요. 합리모형은 자 여러분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그럼 뭐 어떻게 보완할까? 두 개 있습니다. 초합리성하고 활류가 들어와야 돼요. 그럼 활류가 누구 거다 원래? 점증 모형의 아이디어야. 초합리성 누구 아이디어야? 최적 모형이에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들어와 있다? 여러분의 능력의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 1번 틀렸습니다. 합리모 인간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런 제한된 합리성을 못 봤어요. 못 봤기 때문에 보완할 대안도 없죠. 이 보완할 대안이 초합리성이나 활류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틀렸죠? 얘는 정치야 경제가 아니고요. 얘는 경제보단 정치가 돼야 돼요. 틀렸고요. 그래서 정치 논리 이렇게 한다. 최적화라고 그래요. 얘는 최적화가 아니라 뭐라 그래? 미안해. 경제가 최적화야. 정치를 우리 뭐라 해? 균형화라고 그래요. 이 균형화는 뭐냐 봐. 국가가 정치 여러 정책이 있어.
이런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찾는 게 합리 모형이라면 이 친구들은 분야별 답을 다 인정이 안 해? 인정하고 타협을 하다 보니 균형화 논리라고 그래. 그래서 균형화가 정치 합리성이고 최적화가 경제 합리성이에요. 자, 사이버네틱스 모형 맞죠? 습관, 적응. 습관, 적응이다. 반복적이다. 맞는 말이고 4번 틀렸죠? 쓰리통 모형은 수평적입니다. 조직화된 무정부예요. 관료제보다 탈관료제 쪽으로. 친목사회, 친목단체나 대학사회 같은 것들. 위계적인 조직구조가 틀렸습니다. 갈등 상황은 맞아요. 이건 맞는데 위계적인 게 틀렸습니다. 6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합리 결정 모형이에요. 좀 쉬었다가 집행을 하겠습니다.